장유석 기자님, 네.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네. 판이 커지고 있어요. 판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미니 재미도 총선.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선이 더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이 미니 총선이고 그렇죠. 이번 결과 여하에 따라서 네. 자유한국당이 선전하면은 일당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중선관위에 확정된 재보선 지역이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 등에서 모두 7곳이고요. 아마 7곳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뭐 네. 8, 9곳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지금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121석, 네. 자유한국당이 116석,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나머지 예. 이렇게 쭉 있고 이런 건데요. 5석 차이예요. 근데 7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확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예. 벌어질 가능성이 네. 훨씬 높은데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50%, 네.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49, 많으면 51, 52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이렇게 부자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확 달릴 수 있는 수준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10% 초중반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 위에 있다. 근데 이제 실제 투표장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고르는 깐깐하고 꼼꼼하고 특별한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 네.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예. 싹 보시고 아유 저 사람은 네. 아니야 이런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그럼요. 다 정당만 스캐너가 보고 장착이 돼 그럼요. 있죠. 정당만 네.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 격전지로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이 불을 지핀 곳이 바로 송파을. 아, 그래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먼저 출사표를 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종편 앵커로도 유명한 박종진 씨가 또 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민변 출신의 송기호 변호사가 있어요. FTA 오랫동안 관련해서. 준비했어요. 네. 여기서. FTA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송파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아니죠. 예. 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송파을 재보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최재성 네, 네. 최재성 전 의원 의원. 그렇습니다. 이 총무본부장을 맞아요. 지내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당 사무총장 같은 역할이 그런 역할이 네, 아니죠. 그렇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총무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그리고 혁신을 그때 친문 그룹의 예. 계속 비판이 있으니까 네. 자 내가 그러면 저 사진 성인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물러나겠다. 그러고 물러났었죠. 네.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었고.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총선. 남양주 출신의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2016년 총선 당시에 그 지역구를 조홍천 의원에게 맞아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네. 조홍천 의원에게 물려주고 당선이 그리고 됐고. 본인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빠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그의 길은 경기지사 출마다 이제 예. 이렇게 그 2016년 봄에 이제 예, 예. 기자들이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예. 전혀 그게 아니라 정당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 내부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활동을 조용하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송파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하겠지만 경선 결과로 확정이 되면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전 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면은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인물이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문심이 네, 있느냐,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 문심이 아니라 친문 마케팅. 너도 나도 사진 걸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도 그건 똑같았어요. 그래. 사진 예. 다 걸고 막 이랬다가 아니, 그것은 그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간별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간별사들이. 진박 간별사가 있었어요. 친박도 아니고. 그렇죠. 예. 병아리 간별사 이후로 가장 중요한 간별.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민심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송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또 뭐 정치인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셋이 뜨면 누가 제일 유력하겠냐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송파라는 지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굉장히 유권자들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된다고 들이댄다고 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보수적인 동네예요. 17대부터 19대까지 모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차지를 했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그러면 왜 민주당에 당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이 당선 가능했었냐 하면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가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했어요. 누구였냐면 유영아 변호사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네. 맞아. 유명한 생각난다. 분이에요. 이때 이것을 반발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지. 옥새 파동. 그러니까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영도로 찍고 내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영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공천 지역이 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 해서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앞섰던 김영순 송파구청장 그리고 최현 후보가 탈당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다. 해봐야 안다. 그런데 인물을 보고 깐깐하게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뭐 하여간 뭐랄까요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홈그라운드다라고 얘기할 그런 성질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둘러본 결과 민주당 후보가 약진하는 걸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이번 선거는 이 국회의원 재보선도 그렇고 지방선거가 메인이니까 자유한국당은 홈그라운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를 불태워야 될까 말까예요. 그 의지를 불태워야 서울시장 돼요. 선거가 참 충격적인데 예컨대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기 거쳐 대구 거쳐 지금 서울로 시장 상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에요. 제가 지난 주말 취재를 해보니까. 보면 그 서울시장 그 공천하고자 했던 후보들이 순서대로 고사를 하고 하다 넘어간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분에게 사실은 좀 체급에 맞는 방식의 공천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는 이제 태극기 소위 태극기 집회로 유명해지셨죠. 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취재를 해보면 이거 김문수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당에서 선거비 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김문수 전 지사가 30억이 넘는 선거비를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양반 그 돈이 없을 거다. 근데 왜 나오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 보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전이 안 수다 많은 건데. 근데 15%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망을 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취재했습니다. 사실 정당 지지율 보면은 그 뭐 한국갤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 6개월 전부터 이 15%를 넘는 조사 결과를 보질 못했어요. 없어요. 지금 제일 최고치가 14%고요. 가장 최근께.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미만, 9%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냉전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냉전 시대의 논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색깔론으로 하고 있고 아무도 뭐라고 안 동의하지 않는 하는데 상황인 혼자 거죠.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그 정두원 전 의원도 우리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마다 다 그 고사하는 이유가 이 15% 때문이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15%를 넘을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뭐 제한이 와도 고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이에요. 선거비를 30억에서 35억은 드는데 그거를 책임질 수 있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판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도박의 비유도 하더만요. 판이 벌어졌는데 선수가 입장을 해야지. 선수가 입장을 안 하면 되겠냐. 그래도 설마 15%를 안 넘겠는가. 그렇죠. 김문순대. 자,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지사 나가는 겁니까? 아니 충남지사가 아니라 저는 이분이 그래도 전직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충남지사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죠. 그죠? 그 총리하다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충남 천안갑에 3선을 지낸 이완구 전 총리를 공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무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완종 리스트에서. 근데 이 사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성완종 그 회장의 그
갖고 있던 메모에 이완구에게 3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 네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는 땡전 한 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로 드러난 거고요. 왜냐하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사퇴한 건데 결국에는 2016년 1월 19일에 1심에서 3천만 원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 물론 그 2심 그리고 대법에서는 무죄를 받긴 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준표 대표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건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그때의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죄를 받았으므로 다시 출마하겠다. 이 자체를 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선 가능성은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의 몫인데 이것을 정치하게 좀 들여다보고 과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 것이고요. 네. 뭐 그렇지 않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겠죠. 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건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황교안 총리까지 이제 해서 마감이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최순실 씨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오후 2시 15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5인 회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 중대본 가세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지난해 촛불전국 때의 이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도 난 최순실을 몰랐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제 일부 친박계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청와대 참모라든가 혹은 내각에 있었던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순실을 몰랐을까요? 또 이런 건 너무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강유미 씨가 요즘 뭐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분이 잠만 주무시는 것을 일도 안 한다는 것을 내각과 참모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네.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정말 나쁜 거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는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실질적 권력은 최순실이 됐든 정윤회 씨가 됐든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조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2014년 11월에 터졌던 그 세계일보 문건 파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문건 유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처음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2014년부터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정윤환 씨의 동선이 확인이 돼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윤혜 씨가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해 말까지는 정권 실세였어요. 그럼요. 그래서 당시 조응천 검사가 이제 사실은 청와대 파견 근무했을 때 충돌을 빚어서 결국 사표를 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전화 2번 안 받아서 잘렸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혜 씨가 2번 전화했는데 4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조응천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미행설이 있었잖아요. 박지만 씨 미행 사건이 시사저널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러서 4월 15일 날 당신 고생했으니까 일 많이 했으니까 그만 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리고 4월 16일 날 이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 이게 세월호 관련된 대책회의가 아니고 미리 잡힌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 정윤회 관련된 회의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응천 의원이 당시 그렇게 잘리고 나서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횟집을 열었는데 횟집 이름을 정윤 횟집으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지으려고 했다가 별주분가? 그렇죠. 별주부로 바꿨고 또 그 사이에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십상스시. 십상스시. 당시 십상시 얘기. 문고리 십상시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 이완구 전 총리 하면은 총리가 되기 전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유족을 외면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산파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인물입니다. 거기에 동의해준 민주당도 참 여러 가지로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분의 앞으로의 그 향로 그 천안 갑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이야기고 저기 보니까 충남지사로는 이인재 전 의원이 또 거론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추억의 단어네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올드보이의 귀환. 이래서 이것이 신보수주의가 맞냐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있어요. 보수적인 동네예요. 17대부터 19대까지 모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차지를 했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그러면 왜 민주당에 당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이 당선 가능했었냐 하면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가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했어요. 누구였냐면 유영아 변호사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맞아. 유명한 분이에요. 이때 이것을 반발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파동.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영도로 내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공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 해서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앞섰던 김영순 송파구청장 그리고 최현 후보가 탈당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다. 해봐야 안다. 그런데 인물을 보고 깐깐하게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뭐 하여간 뭐랄까요 자유한국당이 파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하겠지만 경선 결과로 확정이 되면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면은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인물이냐, 뭐 그렇죠. 문심이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 문심이 아니라 친문 마케팅. 너도 나도 사진 걸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도 그건 똑같았어요. 사진 다 걸고 막 이랬다가 그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감별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감별사들이 진박 감별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병아리 감별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감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민심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송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또 뭐 정치인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셋이 뜨면 누가 제일 유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송파라는 지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굉장히 유권자들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된다고 들이댄다고 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유석 기자님,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판이 커지고 있어요. 판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재미도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선이 더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이 미니 총선이고 이번 결과 여하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선전하면은 일당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그 중선관위에 확정된 재보선 지역이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 등에서 모두 7곳이고요. 아마 7곳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뭐 8, 9곳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지금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121석, 자유한국당이 116석,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나머지 이렇게 쭉 있고 이런 건데요. 5석 차이예요. 근데 7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확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50%,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49, 많으면 51, 52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송파을 재보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최재성. 최재성 의원. 그렇습니다. 이 총무본부장을 지내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당 사무총장 같은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총무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그리고 혁신을 그때 친문 그룹의 계속 비판이 있으니까 자 내가 그러면 저 사진성인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고 물러났었죠. 불출마 선언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남양주 출신의 3선 의원이기 때문에 2016년 총선 당시에 그 지역구를 조응천 의원에게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조응천 의원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됐고. 본인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빠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그의 길은 경기지사 출마다 이제 이렇게 그 2016년 봄에 이제 기자들이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정당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 내부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활동을 조용하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송병이 이렇게 부자인 적이 없었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확 달릴 수 있는 수준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10% 초중반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 위에 있다. 근데 이제 실제 투표장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고르는 깐깐하고 꼼꼼하고 특별한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싹 보시고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정당만 보고. 그럼요. 정당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 격전지로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이 불을 지핀 곳이 바로 송파을. 그래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먼저 출사표를 냈죠. 그리고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종편 앵커로도 유명한 박종진 씨가 또 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민변 출신의 송기호 변호사가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FTA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송파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